자, 오늘 저희가 할 종목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바로 보도록 하죠. 10.37 오르네요. 급등합니다. 네, 하나오션 17위에 있네요. 요즘에 미래에셋증권이 무섭게 올라가지고 엄청 따라오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자, 미래에셋증권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미래에셋증권 투자해가지고 그거 수수료 뽑아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미친 듯이 가가지고. 자,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그냥 다 영문으로 할게요. 왜냐 한글로 변화했더니 어제도 보셨죠. 한글이 이상하게 자꾸 이상하게 변화를 휴림 로봇을 효림 로봇이라고 하고 하나오션을 변환했더니 아까 무슨 하나해션이라고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영어로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것도 약간 좀 쭉정이 스타일인데 괜찮죠? 과거 실적 괜찮고 미래 실적이 조금 불안한데 가치에서는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배당은 아직 성장 주니까 조금 인색할 수밖에 없고 재무제표도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렇죠? 아쉬운 건 좀 노란색이죠. 이게 좀 좋고 빵빵해질수록 초록색으로 변하거든요. 이런 상태고요. 자, 아주 무슨 오각형 저런 상황은 아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대충 저런 모습이고 자, 돈을 어떻게 버나 봅시다. 이 두 개가 여기 색칠된 데가 그냥 그 포인트라고 했죠. 이게 매출.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빼면은 나한테 손에 딱 떨어지는. 하나오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 손에 끝에 떨어지는 돈. 이거거든요. 지금 버는 매출에 비해 많이 안 떨어지죠. 이게 트리리언이니까 13조라고 생각합니다. 트리리언이니까 13조 정도 버는데 마지막에 손에 떨어지는 거 1조 정도 떨어져요. 1조. 근데 여기서 13조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돈을 버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머천트십, 그러니까 상선, 우리 뭐 자동차 운반선, 뭐 벌크선, 뭐 LNG선, LPG선, 뭐 종류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 상선 만드는 게 10조니까 거의 이제 하나오션은 이게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인 건 아시죠? 전신.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오션이 됐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그 똑같은 어떤 그 비슷한 구조로 왔어요. 상선 위주로 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 13조에서 10조를 상선에서 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린 나오면 이제 저기죠. 군함이죠, 군함. 군함 스페셜 뭐 어쩌고 돼 있는 거예요. 점점점 길어서 빠진 거죠. 상선이나 특수선 이런 것들이 2.25, 2조 정도. 그러니까 10조, 2조 이 정도 차이거든요. 5배 정도. 군함 같은 거에 비해서 5배 정도 상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뭐 방산으로 떠가갖고 하나오션이 방산으로 뜨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은 유가가 올라서 뭐 지금 같은 그냥 좀 지금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 지정학적인 와 미친 듯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경제가 천천히 성장하면서 유가가 차분히 오르면서 그런 구간에서 지금 잘 오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가가 오르면 그 LNG나 LPG나 뭐 이런 것들도 옮겨 다니는 유동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거고 E&I는 이제 엔진입니다. 엔진이나 기계 이런 게 6,8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선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여기서 비용을 빼야겠죠. 여기서 매출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원가. 그러니까 그 배는 뭐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거북선이 아니기 때문에 후판이라고 두꺼운 강철을 쓰기 때문에 철강을 쓰죠. 철강을 쓰고 대부분 그러니까 인건비도 있지만 그런 재료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여기 있네요. 요 코스트가 빠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13조를 벌어서 여기서 매출 원가죠. 이제 코스트 오브 세일 매출 원가가 거의 11조가 빠집니다. 매출 원가가 큰 산업이에요, 원래. 그래서 1조 7천억 정도의 이 지금 저희가 남죠. 매출 총이익이 남고 거기서 이제 비용을 나머지 다 빼게 되면 이제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손에 쥔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런 플로우만 아시면 돼요. 그냥 크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오션은 13조를 버는데 10조 정도를 상선에서 창출하고 있고 마지막에 손에 쥐는 건 1조 정도고 매출 원가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다. 철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가. 아까 그 오각형 분석에서 지금 좀 그 가치 점수가 애매했잖아요. 거기서 가치 점수가 높다는 거는 PER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PER이 무조건 낮아서 좋은 건 아닌 건 아시죠? PER이, 그러니까
여러 기업이랑 동등한 기업,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업 안에서 저평가가 되었으면 PER이 낮으면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건데 그냥 그 산업 전체가 PER이 낮은 거면 그건 사양 산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인기가 없는 거지 PER이 무조건 낮다고 저평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양 산업에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니까 PER이 낮죠. 그거 보고 저평가라고 하면 안 되죠. 단순히 숫자가 2배, 3배라고 낮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산업인가? 그리고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가? 그게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성숙 산업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비교 대상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자, 보니까 지금 ARM 홀딩스 여기다 넣었네요. 159.8배 나오고 이거는 저기네요. 제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께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께 나와버려가지고 뒤로 가겠습니다. 외국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걸 해놨네요, 제가. 자, 요 지금 주로 상선에서 매출이 10조 정도 나오는데 아까 그 다음에 2조 정도가 군함에서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장보고함 바로 하나오션이 건조했습니다. 장보고 1, 2, 3 우리 장보고 장군님의 어떤 역사책에 나온 그런 활약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해군이니까 이런 그 해상에서 굉장히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들의 이름을 따는데 장보고함입니다. 이번에 뭐 미국이 기뢰 발사해가지고 민간선이긴 한데 스리랑카 그 해상에서 그 이란 배를 두 동강 내서 부셔버렸잖아요. 그런 어떤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멋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오른 이슈. 이슈도 이제 딱 사진으로 딱 보기 좋게 준비를 합니다. 이제 글이 아니고요. 그렇죠? 글로 보기 힘드니까. 자, 오늘의 이슈 사진이 나오겠습니다. 오늘 왜 올랐냐면 자, 이것 때문에 올랐어요. 자, 보니까 이때 나 깜짝 놀랐어요, 저. 정운찬 예전에 서울대 총장님 아니세요? 언제 또 이런 데로 가셨죠? 언제 모르겠어요.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님이 되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정운찬 그 이사장님 말고 누가 받았죠? 하나오션이 딱 찍었거든요, 오늘. 상생 간담회 하는데 하나오션의 조치가 원하청 기업 근로자의 동일 비율 성과급을 그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상생기업으로 잘하고 있다 해서 하나오션에 전화할 뻔했었다. 그래서 그 워딩이 지금 뉴스로 다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하나오션이랑 비슷한 얘기가 하더군요. 먼저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번 것 냠냠. 하나오션 16주. 자랑이네요, 자랑. 그렇죠? 1시간 동안 10.2% 수익 20만 원 정도 벌으셨습니다. 시급 20만 원.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렇죠? 시급 20만 원. 어마어마한데요. 자, 요즘 주식은 오르는 게 계속 오른다. 뉴스를 봤다면 얘는 오를 수밖에 없음.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여튼 저 상생 그 관련 그 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오션을 칭찬했다는 그 소식, 그 뉴스가 지금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거든요. 얘는 오를 수밖에 없음. 자, 이거 사나 곧 날아간다. 보니까 방사는 강했는데 약간 얘도 방산이긴 한데 좀 비중이 적고 해군 쪽이라 안 움직였었는데 그리고 또 조선 쪽이 많고 오늘 그래서 조방원 중에 조선 그리고 방산에도 얽혀 있는데 좀 덜 간 해군 쪽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저 상생 이슈가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니까 뭐 괜찮네요. 그렇죠? 파란색이 조금 많긴 한데 예, 그래도 오늘 괜찮습니다. 괜찮은 흐름이고 오늘 현대무백스 보겠습니다. 현대무백스.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무백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가? 네, 벌써 물류자동화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좀 그쵸. 재무제표는 좋은데 일단 배당에 인색한 건 다 알겠어요. 성장주니까. 과거 실적과 미래 실적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가치 점수에서도 낮은. 가치 점수가 낮다는 거는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어디서 돈을 버는지 봅시다, 이것도. 현대무백스는 어디서 돈을 벌까요? 자, 하나오션보다는 확실히 적네요. 일단 트리언이 아니라 빌리언이기 때문에 한 단계 낮죠. 이거는 빌리언이니까 이게 4,300억이라고 읽으면 돼요. 매출액이 4,300억인데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260억. 요 정도. 그 다음에 어디서 돈 버냐? 4,300억에서 4,000억이 로지스틱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CJ 로지스틱스 어쩌고 저쩌고 물류 자동화에서 대부분 돈을 법니다. 그리고 IT 서비스가 250억. 250억이죠. 그러니까 4,000억이 물류 자동화니까 그냥 물류 자동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택배 상하차가 뭐 죽음의 알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로봇이나 시스템으로 돼갖고 막 쿠팡 뭐 뉴스 보시면 막
자동으로 막 택배가 움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물류 자동화해주는 그 기업이고 이 매출 총익 여기도 보면은 원가가 매출 원가가 3,340억 여기도 매출 원가 많이 드네요. 그래서 69억 정도 매출 총익이 나오고 매출 총익에서 이제 다른 비용들을 제외하니까 딱 260억이 남는 요런 구조입니다. 네, 대충 현대무백스의 흐름도 이해하셨죠? 어떻게 돈을 버나?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현대무백스가 저기네요. PER이 상당히 높네요. 지금 126.5배를 받고 있는데 GS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이 81.5배를 받고 있고 캡코가 58.6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상당히 낮네요. 11.2배. DLENC는 8배밖에 받지 못하고 있네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보면 현대무백스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126이라는 저 절대 수치 본 게 아니라 비교 대상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높잖아요.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대무백스 하는 거 이런 겁니다. 이제 실시간 재고 관리, 효율적인 작업 운용, 생산 극대화, 처리 능력 증대 해가지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 자동화. 그러니까 공장에 이제 사람이 없고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옮겨갔다 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자, 이슈 가볼까요?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요 이슈죠. 이슈죠. 사진을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저도. 자, 오늘 이게 상생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상생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오션 잘하고 있다. 내가 너무 잘해서 전화할 뻔했다. 전화할 뻔했는데 전화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노랑봉투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노랑봉투법이 근로자들을 위한 건데 근로자들에게 좀 더 챙겨주기 위한 법인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생을 하는데 보통 기업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 수준의 일을 하는데 더 싸게 먹히는 로봇을 써버려서 오히려 인간에게 잘해주려고 한 법이 인간을 자르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양면을 가진 법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노랑봉투법 안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자문기구도 운영하고 콜센터가 있어서 기업들이 여기저기 전화하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무백스가 관련주를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랑 좀 다르죠. 하나오션은 조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면서 상생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아서 오르는 거고 현대무백스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물류 자동화를 하기 위해 현대무백스를 이용할 것 같다는 그 어떤 그 논리하에 오르는 겁니다. 자, 커뮤니티 가볼게요. 자, 결국 개미탕으로. 정말 잔인하네요, 여러분들. 왜 저렇게 하셨어요? 자, 개미탕으로, 탕후루에 개미들이 막 달라붙어 있는 모습. 저게 이게 약간 그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수급이 꼬이면은 저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형상화한 것 같고요. 신용 쓴 게 아니면 개인은 시간이 무기라서 냅두면 먹음. 그쵸? 요즘에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다 빠지는데 빠졌다고 올랐다 난리 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의 경쟁력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아니에요. 경쟁력은 여전하잖아요. 지금 왜 빠져요? 외부 변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데.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 퇴출만 안 되면 돼요. 레버리지 쓰다가. 그러니까 신용만 안 쓰고 개인은 시간이 무기니까 견디면 되거든요. 신용 쓰신 분들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지금. 자, 시원하게 팍팍 올라봐라. 자, 꼭 내 평당 근처 왔다가 다시 돌아가냐. 이거 참, 그렇죠. 진리죠, 진리. 내 평당 왔는데, 팔려고 했는데, 한호가 놔두고 안 올라가지고 옷 팔고 내려가 버리고.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거를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인지 저도 뭐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보겠는데 모르겠는데 어떤 그 여 주인공이 지하철에서 뭐 남친인지 남사친인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무백스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이제 부연 설명 없이 바로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기야, 만약에 내가 그때 무백스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